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향후 수리를 위해서 펌웨어 복사 작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모니터라든가 TV라든가 노트북 같은 경우는 펌웨어 불량, 즉 MCU 안에 들어가 있는 펌웨어를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빗대어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운영체제가 손상이 돼서 전자회로를 컨트롤 못하는 부분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모니터가 들어왔던 TV가 들어왔던 노트북이 들어왔을 때 펌웨어 불량으로 인한 고장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MCU 안에다가 그 펌웨어를 써놓기 위한 그 파일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수리를 많이 해본 사람은 가지고 있는 제품도 있고 없는 제품도 있지만은 간혹 들어오는 제품 중에서 안 갖고 있는 제품 그 펌웨어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는 우리가 좀 더 부지런한다 그러면은, 그죠? 그걸 갖다가 수리를 다 한 다음에 안에 있는 펌웨어를, 그죠? 펌웨어를 우리가 내 컴퓨터에다 복사하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랬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 그죠? 고장 수리가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모델이 내가 그 펌웨어를 갖고 있다 그러면 뭡니까?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모델에 대한 펌웨어를 그 고장난 모니터 아니면 TV, 노트북에 우리가 업데이트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불량이 들어오면 펌웨어 불량이다 그러면은 지인들한테 부탁을 많이 하는데, 그새 잘 안 준다고 얘기했었죠. 물론 잘 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귀찮아하고 주는 거를 그러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아쉬운 소리 안 하기 위해서는 고장 수리한 후에는 반드시 모니터에, 그죠? 모니터에 그 펌웨어를 내 컴퓨터에 복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옛날에 안 했던 건 뭐냐면요, ISP라는 지그가 안 나왔을 때는 롬라이터라는 장비를 갖고, 롬라이터라는 장비는 뭐가 문제냐면은 AD 보드에 달려있는 MCU를, 그죠? MCU를 탈거한 상황에서 롬 컨버터에다가 꽂고, 소켓 컨버터에다 꽂고 우리가 작업을 해줘야만 했어요. 그게 귀찮다 보니까 안 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 이제 ISP 지그라는 게 일단 출현이 되다 보니까 MCU를 띄지 않고도 우리가 포트를 연결해서 바로 리드하거나 라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비가 나왔다는 거죠. 물론 ISP라는 그 장비가 모든 제품을 100% 커버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롬라이터를 별도로 갖고 있는 건데, 보통 요즘 이제 수리를 입문하시는 분이나 수리를 그렇게 많이 안 해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ISP 갖고도 뭐 어려움 없이 쓰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ISP 지그를 통해서 고장난 제품의 수리를 완료했을 경우 이제 펌웨어를 내 컴퓨터에 복사하는 작업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펌웨어를 내 컴퓨터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어떤 규칙을 좀 갖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바이오스 폴더라는 대분류를 하나 만들고, 중분류는 이제 뭐냐면 뭐 메인보드 쪽이다, 모니터 쪽이다, TV 쪽이다, 메모리 쪽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중분류를 만들고, 소분류는 뭐예요? 어떤 모니터 쪽에, 그죠? 그 제품에 대한 해당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 방법보다도 더 좋은 게 있으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관리하기 쉬운 방법이겠죠.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 나름대로다가 하시는 게 좋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관리합니다. 이렇게 이제 DB 데이터베이스를 좀 만드시고요. 이게 모델별에 대해서, 그죠? 만드는 거죠. 이렇게 뭐 제품만 삼성 것도 있고 LG 것도 있고 삼복 것도 있고 뭐 여러가지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고장 수리한 제품은 퍼스트라는 제품인데, 그 모델 이 안에 폴더를 만들어서 강하게 이제 그 모델명으로 쭉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나서 요 안에다가 지금 수리한 제품이 FSM-200YR이라는 제품이잖아요. 요 안에다가, 요 폴더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나중에 이 제품이 들어왔다. 퍼스트에 들어온 모델이 FSM-200YR이라는 제품이다. 그러면 뭡니까? 펌웨어 불량이라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ISP 지그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업데이트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하면 좋죠. 근데 우리가 할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장할 때도 우리 모니터 뒷면은 명판 네임플레이트가 있죠. 요거를 하나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똑같은 제품이라도 뭐 생산을 뭐 초과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 AD 보드를 틀리게 쓸 수도 있단 말이죠. 똑같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부분 같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AD 보드 사진을 이렇게 큼직하게 하나 찍고 이제 우리가 롬을 저장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진 촬영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요즘은 옛날엔 디카가 해상도가 안 좋았는데 요즘 이제 여러분 스마트폰의 해상도들이 굉장히 좋아졌죠. 이런 식으로 찍으면 되겠죠. 그죠? 명판 찍고 ADV 사진 찍고 그래서 그 모델이 들어왔다 그러면 똑같은 모델이네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PC에 저장되어 있는 폼웨어를 가지고 업데이트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뭐 ISP직을 사용법은 여러분들한테 수차 얘기 있기 때문에 ISP직을 사게 되면 우리가 이 라이트 프로그램을 준다 그랬죠. 그럼 이게 메인 화면이에요. 메인 화면. 뭐 최신 업데이트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파일을 받아서 업데이트 하면 되지만은 뭐 굳이 업데이트 안 했어도 큰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뭐 최신 쪽에 어떤 새로운 칩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업데이트 해주면 더 좋은 기능이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그런 건 업데이트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메인 화면이에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이건.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주로 버튼 쓰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오토 ISP, 리드, 세이브, 오픈, 라이트 이거 쓰는 건데 요건 이제 스마트 아이덴티피케는 이제 우리 EPROM 같은 거 할 때 쓰는 건데 보통 이제 요 단추들을 많이 쓰죠. 그죠? 오토 ISP직의 옛날에 롬 라이터하고 ISP의 차이점은 뭡니까? 롬 라이터는 그죠? 우리가 MCU를 탈거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수동으로다가 모델, 품번을 다 알아서 써줘야 기록을 해줘야 돼요. 근데 ISP직은 뭡니까? 오토 ISP만 누르면은 그죠? 이 모델, 제품 모델하고 품번까지 얘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점은 뭡니까? 이게 지금 MCU라는 뭐 EOX 뭐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는 스케일러 안에 그죠? MCU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칩을 쓴다 그랬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원칩 스케일러다. 원칩 스케일러 안에 MCU가 포함된 겁니다. 왜 그렇게 썼냐고 물으신다면 모든 그 전자회로를 우리가 경량화, 소형화, 통합화하기 위해서는 그 소자들이 그렇게 이제 집적화돼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추세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ISP 원칩 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옛날 롬라이터 갖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ISP직은 뭡니까? 그죠? 얘가 바로 원칩 스케일러라도 바로 스케일러를 인식을 한단 말이죠. 바로 롬을 인식을 해버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오토 ISP직을 누르고 뭐 어떤 기존에 있는 AD보다 읽고 싶다 그러면 리드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읽은 내용을 내 컴퓨터에 저장하고 싶다 그럼 세이브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고장난 제품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한 폼웨어를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폼웨어를 읽으려 오픈해서 이제 뭡니까? 고장난 제품의 MCU에 그 폼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라이트 이렇게 하는 이 단추를 쓰는 거죠. 쓰기는 간단하죠. 요거 오토 ISP 누르고 리드 할 거냐, 세이브 할 거냐, 오픈 할 거냐, 라이트 할 거냐 하면 되겠죠. 사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연결 방법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뭐 많이 해본 작업이니까 이건 뭐 어려운 게 없겠죠. 그죠? 어차피 ISP직의 전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죠? 컴퓨터 쪽에 그죠? 어차피 연결해야 되잖아요. 이 USB 케이블은 5V VC 전원하고 그죠? 얘하고 본체 쪽에 그 롬라이터 프로그램하고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 지금 USB 케이블을 쓴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전원을 받고 서로 간에 통신을 하면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를 쓰는 것이 이제 USB 케이블이죠. 이걸 본체에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RGB 케이블을 AD 보드 쪽에 연결을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만 연결 라이터 하시는 분인데 라이터가 안 되겠죠. 왜냐면 AD 보드가 전원이 들어가서 롬이라든가 스케일러 쪽에 전원이 공급돼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니터 쪽에 AD 보드 쪽에도 반드시 이걸 연결해 줘야 되고, 전원 공급 방식이 아답터 방식이 아닌 그죠? 220V 립스보드 방식이라면 220V 전원을 립스보드에 꽂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ISP지그 리드하거나 라이트 할 때 이 우리가 선행 조건입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고장 수리 들어온 제품은 MCU하고 스케일러하고 단독으로 존재하는 제품이에요. 그죠? 요건 스케일러죠. T선 거. 여기 지금 MCU가 있습니다. 225 모로 나간다 그랬죠? 그죠? 225 뭐 X 모로 나가는 이 제품들이 바로 우리가 MCU를 뜻하는 겁니다. 요 안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폼웨어, 즉 운영체제가 들어있다. 전자 회로를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가 여기 심어져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그죠? 그래서 요게 없다고 그 불평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없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왜냐면 이 칩을 갖다가 이 MCU 안에 포함시켜 놓은 거, 이 통합된 게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원칩 스케일러라고 한다. 그죠? 그럴 때는 뭡니까? 여러분 생각 안 해도 되겠죠? 왜? ISPG가 오토 ISPG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얘가 뭐라는, MCU가 뭐라는 게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있고 없는 차이는 바로 그거다. 스케일러에 통합된 거냐, 아니면 MCU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 이건 뭐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수리를 완료해서, 그죠? 내가 만약에 컴퓨터에 이 해당 모델에 대한 폼웨어가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사 및 저장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조금 전에 화면 구성은 해드렸죠. 이렇게 쓰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오토 ISP 그 버튼을 누르고 리드를 하고, 그죠? AD 보드에 있는 MC를 읽어내고 내 컴퓨터에 세이브하는 작업. 오토 ISP 리드 세이브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불량이 들어왔다 그러면 뭡니까? 오픈 라이트 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요 세 가지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AD 보드에 MCU에 내장되어 있는 폼웨어를 적출하는 작업은 요렇게 하는 거다 말씀드렸죠. 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그죠? 오토 ISP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스케일러를 인식한다 그랬죠. 그죠? 인식하고 리드한 다음에 여기 있는 폼웨어에 있는 내용을 읽어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 PC에 세이브하는 작업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그럼 상세적으로 보겠습니다. 오토 ISP 버튼을 눌렀더니 뭐냐면 나와요. 그죠? 여기 얘는 지금 마스터 제품이네요. 그죠? 마스터 제품의 ISP 사이즈는 이렇게 된다는 게 나오죠. 반드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얘가 정상적으로 해서 정상 작동이 됐다 그러면 반드시 OK 사인이 뜹니다. 이게 떠야 완전히 된 거예요. 이게 안 떴다 그러면 그건 아무리 해도 작업이 안 되겠죠. 반드시 이게 OK 사인이 떨어졌는지 하고 다음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오토 ISP 누르니까 자동적으로 그 롬, 그죠? 제품하고 칩셋명을 읽었어요. 그죠? 자, 그럼 뭐예요? 우리가 내 컴퓨터에 저장할 때는 오토 ISP, 리드 라이트 세 버튼이라고 그랬죠? 자, 다음에 리드 버튼을 누릅니다. 자, 리드 버튼 눌렀어요. 그때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서 OK 사인 떨어졌습니다. 제대로 읽었다는 얘기죠. 제대로 못 읽으면요, 이게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OK 사인이 떨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자, 떨어졌어요. 그죠? 그럼 뭡니까? 내 컴퓨터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게 세이브예요. 자, 세이브 누릅니다. 그러면 위치를 어디 할 거냐?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롬 파일, 저 폼웨어를 저장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퍼스트 제품이니까 퍼스트 제품의 폴더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모델의 그 우리가 폴더에다가 이미 명판하고 AD 보드는 라이트가 돼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요 품명을 그죠? 적어가지고 우리가 세이브를 시키면 되겠죠. 그럼 저장이 된 거죠. 이렇게 해당 모델이. 자,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결을 하는 거죠. 자, 모니터 쪽에 그죠? RGB 케이블을 ISPG 그 RGB에다 연결을 하고요. 지금 한 손으로 이렇게 찍으면서 작업하다 보니까 좀 작업성이 떨어지네요. 자, 본체하고 그죠? 본체하고 ISPG하고 연결하기 위한 그 뭡니까? USB 케이블을 연결하겠죠. 왜? 얘를 통해서 5V 전원하고 VC 전원하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통신 케이블을 쓰는 거다 보니까 연결해야 되겠죠. 자, 이게 연결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디다 꽂아야 되겠어요? 본체 쪽에 USB 연결해야 되겠죠. 자, 본체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5V VC 전원을 ISP가 동작하기엔 전원을 여기서 공급하게 불이 켜졌죠. 이렇게. 자, 이제 우리가 롬라이터 프로그램을 띄웁니다. 자, 오토 ISP 누르게 되면 바로 인식한 마스터 제품이라 인식했죠. 자, 리드를 하는 거예요. 리드. 그러면 AD 보드에 있는 그죠? 폼웨어를 읽습니다. ISPG가. 여기 오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버리파이 비교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제품도 있어요. 요건 좀 이 제품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리딩하고 있죠. 리딩하고 나서 버리파이 작업을 또 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수리하는 사람들은 많이 편해진 거예요. 이제 롬라이터만 있는 사람들은 ISPG가 안 나왔을 때는 띄어가지고 설령 띄었어요. 붙일 때도 솔더링 잘못해가지고 불량이 나고 막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안 띄고 작업들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버리파잉 비교 분석까지 해가지고 다 됐다.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죠. 이때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라이트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 폴더들을 만들어 놨죠. 지금 이제 이 바이오스 쪽 들어가서 모니터 지금 퍼스트 제품이죠. 여기 만든 폴더를 만들어 놨죠. 여기다가 이제 이 제품 모델명 뭐 그냥 롬 파일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모델명을 적어주는 게 좋겠죠.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럼 추후에 이 모델이 분량이 폼웨어 분량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걸 이제 오픈에다가 라이트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작업까지 했어요. 제가 전번 강의 때 지금 우리가 쓰는 ISP 지금 모델이 RT809F 모델이었었죠. 요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요 모델을 쓰고 있다고요. 그죠? 이 RT809F 모델을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주로 RGB 케이블을 통해서 1대1로 우리가 모니터 연결해서 라이트를 하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모니터들은 뭡니까? RGB 포트가 없어요. DVI 포트 아니면은, 그죠? HDMI 포트 아니면은 DP 포트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RGB라는 포트는 아날로그 방식이지만, 그죠? DVI라든가 HDMI라든가 DP 포트는 디지털 방식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디지털 포트가 하나 나와 있긴 한데, 요거 이게 안 됩니다. 이쪽이 여기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그 RGB하고 HDMI 호환 케이블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접속이 되죠. 이렇게 여기다 RGB 케이블을 여기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그죠? 요 케이블 한쪽을 어디 모니터 쪽에 연결했죠. 근데 이게 지금 RGB 포트가 있는 모니터는 관계없는데 요즘 없단 말이죠. 다 지금 HDMI 아니면 뭐 DVI 포트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호환 케이블이 있어요. 이렇게 요게 그 RT809FS는 요 지금 그 RGB 케이블을 HDMI로 변환하는 이 케이블이 있더라고. 요거용으로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걸 여기다 이렇게 꽂아 가지고 여기 꽂아 가지고 요걸 HDMI에다 했더니 역시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오류가 나더라고요. 한 3개 모델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글쎄 그 모델 말고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거는 제가 결국 실패로 해서 못 쓰게 됐습니다. 요거. 그죠? 다른 제품을 더 많이 좀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지금 요 제품은, 그죠? 요 제품은 지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RT809F 후속 모델이 RT809H라는 모델이 있는데 가격은 한 20만원 이상 돼요. 그 TV까지 해서 그거는 지금 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20만원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걸 뭐 좀 살까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지금 조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이 좀 먹히길 바랬는데, 물론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ISP 지구가 모든 제품에 100% 커버는 못해요. 그래서 롬라이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롬라이터로 우리 하면 되지만, 저는 이제 안 되는 건 떼어서 탈거해가지고 롬라이터에다가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솔더링 작업이 귀찮아가지고 요즘 이제 자꾸 귀찮아지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요런 걸 이용해서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말고 이제 이걸 구입을 안 하신 분들은 RT809H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을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서, 그죠? 구입을 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요거 후속 모델이기 때문에 뭐 잘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사서 작업을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작업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하고 전달 말씀을 드립니다.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좌표를 좀 찍어 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안 되니까 저도 좀 애석하더라고요. 저거 제가 주문해 가지고 한 25일 만에 받았거든요. 케이블을 외국에 주문해서. 근데 안 되더라고요. 뭐 제대로 된 설명도 없고, 뭐 저거 된다 뭐 이렇게 뭐 얘기 나와서 저 그 말만 믿곤 했는데, 뭐 가격은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저 애석게 안 되더라고요. 자, 오늘 이제 그 강의 내용은
모니터가 스미어 현상이 나면서, 즉 안개 낀 현상이 나면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그런 불량이었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는 패널 쪽에 문제라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고, 일단 더 좁혀 나갔을 때는 타이밍 컨트롤러 냉납 아니면은 타이밍 컨트롤러 소자 불량이겠다 해서 우리가 타이밍 컨트롤러를 구매하기 전에 우리가 혹시 냉납이 아닌가 해서 플락스를 도포해서 열풍기로 솔더링한 결과 냉납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타이밍 컨트롤러 냉납으로 인해서 스미 현상이 생겼다. 그래서 해결한 건에 대해서 강의를 전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참조로 해서 이 실전술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많은 실무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구독, 클릭,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누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